스님도 가위에 눌린 적이 있나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위가 뭔지 잘 모릅니다. 가위라고 하는 게 제가 인지하기로는 저는 뭐 그런 식의 가위를 제대로 눌려본 적은 없어서 그러면 사람 나름이에요. 사람 나름이니까. 그런데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의식은 깨어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상태. 그리고 그거를 강제로 몸을 움직이려고 했다가 이제 몸이 어딘가 일어나서 또 쑤시는 상태. 맞아요? 맞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정지된 상태. 그 상태에서 억지로 움직이려고 해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 안 움직이는데 힘이 들어가면서 나중에 움직이지는 않는데 그래서 아프다니까. 약간 담 들리는 것처럼 아프다니까. 없어?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어. 근데 우리는 가위가 안 눌릴 수밖에 없는 게 가위가 뭔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가위 눌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알거든. 그래서 그냥 풀어. 어. 들었어? 들었어? 이해열 보사님 들었어? 가위를 풀기 위해서 바위를 내놓으래. 바위를 내놓으래. 가서 끌어내. 곤장 같은 걸 하나 갖다 놔야겠다. 다음부터는 묶든지. 예수가 그렇게 뺀질거리다가 묶인 거요. 자, 그래서 가위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림으로 설명해 주면 되게 쉬운데 제가 이런 것도 전문가 몸 안에 몸이 있잖아. 이게 사람 몸이잖아. 몸 안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 이게 약간 양파 같이 이렇게 속 안에 이렇게 하나가 더 있어. 영혼의 형체는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나는 이 형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무장갑 속에 손가락이 들어있듯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죽은 지 오래돼서 그러면 영혼의 형태가 점점 고정된 형태를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형태로부터 벗어난다니까. 그렇게 바뀌어. 그렇게 바뀌는데 그래서 오래 죽은 귀신인지 핵귀신일수록 디테일이 좋습니다. 핵귀신들, 이게 초짜들, 아이고 이것들 이러면서 눈 안 보인다고 이 짓 하고 있다니까 귀신이. 바보. 아이고 씨. 네가 귀신인데 씨. 귀신인데 노안이냐? 바보야? 아니야. 꿈에서도 노안이 된다니까. 꿈에서도 노안이 된다니까. 그게 고정관념 때문에. 그러니까 너를 맡고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고 허상이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어.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요 안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겼어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 요 형태에 거의 그대로 이렇게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에 붙여 있는 게 약간 본드 같은 게 붙어 있어. 그걸 두 개를 붙이는 게 그걸 유체라 그래. 그러니까 영혼을 붙이는 게 유체야. 그래서 호흡을 들이쉬면 이게 약간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좀 떠올라. 그리고 내쉬면 약간 줄어들어. 그래서 길게 크게 후 하고 내쉬면 약간 이렇게 빈혈증 있는 사람은 약간 현기증도 나. 그게 약간 축소돼. 축소되는 거야. 그래서 꿈을 꾸고 이런 거 할 때는 꿈하고 현실하고 등치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꿈하고 현실이 등치가 안 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고 등치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등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어린애도 그렇고 어른도 연세가 너무 많으면 그 등치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꿈에서 오줌 싸면 진짜 싸죠. 진짜 싸죠. 그 아기 때도 그러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그랬고 한 대살 정도면 그걸 가리는데 연세가 많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70세 넘어가지고 한 80 정도 되면 싸다가 쌉니다. 이걸 보살이 조심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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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구분이 잘 안 돼서 그래. 이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에너지가 약해서 구분을 못 하는 거고, 연세가 드시면 이제 이게 또 떨어져서 구분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화장실 주기도 그 에너지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 주기, 화장실 주기도. 그러니까 왜 나는 길게 잠을 못 잡니까? 에너지가 약해서 그래요. 에너지가 강하면 길게 잔다니까. 그리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이렇게 짧아졌습니까?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밤에 한 번씩 가고 막 이렇게 할 거야. 제가 이런 답사 같은 거 다닐 때 제일 이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풀어놓으면 계속 간다. 아니 그게 짠들 나오는 게 아닌데 짜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건성 피부거든. 그래서 제가 뭘 좋아하냐면 이태리 타월 좋아하잖아. 우리는 매일 밀어도 매일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진짜 열심히 밀고 나면 환골탈태한 느낌. 새로 벗어난 뭐 이렇게 뱀이 허물 벗고 다시 태어난 느낌이 있어. 그리고 제가 권해드리는데 따라하기 힘든 분은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얼굴 떼수건으로 한번 밀어봐라. 요 기가 막히다. 아유 뭐 레이저 수술 한번 받은 느낌이다. 그거 세게 밀면 그 검버섯도 다 날라간다. 한 방에 하고 싶으면 그 양철로 된 그 수세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데, 요거를 내쉴 때는 요게 가라앉으면서 약간 줄어들고 들이쉴 때는 늘어나면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유체이탈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 호흡법을 통해 가지고 내쉬는 숨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축소시키거든요. 축소시켜. 그리고 이게 잠에 들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축소돼 가지고 어디를 막 다니면 얘가 진짜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꿈만 꾸는 게 아니고 진짜 몸이 다니고 있다고, 영혼이 어딘가로 다니고 있다고.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영혼만 다니고 있다고, 떠댕긴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깰 때 떨어지는 꿈을 꾸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합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숨을 부드럽게 쉬면 이렇게 싹 결합되는데, 갑자기 하면 깜짝 놀래 지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가위 눌리는 건 뭐냐면, 요게 밖으로 빠져나가면 되는데 요 반쯤만 줄어드는 상황에서 의식이 돌아와서 몸을 작동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몸이 안 움직여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종실에 사람이 타긴 탔는데 반만 걸쳐 앉은 상황인 거지. 근데 내가 조종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지금 조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쇠돌이여서 마징가를 지금 조종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지금. 지금 그 상황인 거야. 그게 가위 눌리는 상황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들이쉬는 숨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들이쉬는 숨을 하면 이게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강제로 움직이려고 하고 왜 이러지라고 할 게 아니고 이게 왜 그때 두려워서 사람이 약간 이렇게 좀 과도한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냐면 죽을까 봐 죽음에 대한 공포를 환기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로는 안 죽어요. 그게 안 죽는 또 이유가 있다니까. 그 상황에서 죽는 경우도 있다고 카드라는 내가 봤는데 내가 진짜 죽는 상황은 본 적이 없어요. 하기사면 그거 보기도 좀 어렵지. 안 죽어. 그 비밀 코드가 있다. 비밀 코드 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달마대사 이야기 이런 거 약간 구라예요. 그거 내가 보기엔 약간 구라거든. 비밀 코드가 있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내가 글로 못 들어간다니까. 빈집이라고 해도 문 잠겨 있는 집에는 못 들어가. 근데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그게 이제 빙의 되는 거야. 들어가면 빙의다. 예. 두 종류가 있어. 빙의가 되는 쪽은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비밀번호가 시원찮네. 약간 나 같은 스타일들이 있어. 비밀번호 진짜 무성의하게 맞춰놓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그거 아세요? 우리 캐리어에도 비밀번호 있잖아. 근데 한 50%는 0000인가 뭐 해놓은 살 때 비밀번호 안 바꾼다는 거야. 그거 되게 아니 잃어버릴까가 아니고 그냥 귀찮아서. 뭐 특별히 뭐 돈 될 만한 거 크게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그냥 안 바꾸는 거야. 비슷해요. 그래서 범용 비밀번호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 사람 중에는 희한하게도 원래는 그 다 코드가 지문처럼 특수 코드들이 나와야 되는데 범용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놈이 들어왔다, 저놈이 들어왔다, 공중 화장실인가요?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해. 무당입니다. 무당이나 이렇게 약간 신기 있는 사람 중에서 신기 있다 그래서 이게 막 다 들어오는 건 아니야. 근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맨 놈이 바뀌는 경우. 한 놈 전용도 아니고 계속 바뀌어. 들기 힘듭니다. 그 사람 절단 납니다. 절단 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 코드가 있기 때문에 뭐 자든지 뭐 이렇게 기절 상태든지 술을 먹어서 뭐 저게 안 돼도 그러니까 의식이 끊어져도 개가 돼 있어도 떡이 돼 있어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약한 사람이 있어. 취약한 사람이. 그런 경우에 이제 멍 때리거나 술 먹으면 영향을 받아요.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조종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사기인 경우가 99%고요. 실제도 있습니다.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급발진 사고하고 비슷한 거거든.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조사를 다 해보면 급발진 사고를 옹호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잘못했는데 이게 내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급발진 사고도 있어.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해. 그래서 자기가 그게 약간 느슨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멍 때리지 마라. 그 다음에 절하고 기도할 때도 언제나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라. 난 그런 거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염불 할 때도 숫자를 쉬어라. 몇 번 하는지. 안 되면 염주라도 돌려라. 계속 내 중심을 세우는 거를 하락하는 거고 안 그러면 휘둘려. 그래서 가끔은 진짜 씌인 것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씌인 것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저 사람의 평소 행동 거지로 도저히 이해 안 됨. 내가 저 사람을 10년 이상 봤는데 저 사람이 좀 나대긴 해도 그러니까 째득이야. 나대긴 해도 악한 사람은 아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거든. 나쁜 사람 아니다. 사람의 관계성이 안 좋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러지만 나쁜 사람 아니다. 괜찮다. 물지 않는다. 물지 않는다. 아니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 좀 오래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할 것 같아 뭐 이런 판단들을 하잖아. 똑같지. 근데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야 저게 미쳤나? 저게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하나? 아니 가족 중에도 있어. 그런 경우에 자기가 통제의식이 없던 상황에서 벌어지면 생각은 해볼 수는 있어. 외부 영향이 미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자기가 잠재된 게 뭐가 나와서 그랬으면 미친 거고 진짜. 외부 영향에 의한 거면 씌인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무튼 비밀 코드가 있어서 못 들어가. 그리고 가장 들어가기 쉬운 거는 가족이야. 가족이라고. 가족이 생산자 비밀 코드가 비슷합니다. 우리 그 주민등록번호 보면 맨 뒷자리만 다르거든. 형제들 하면 맨 뒷자리만 달라. 아니 맞잖아. 생년월일은 다른데 뒤에 뭐 뒷자리 봐봐. 그러면 맨 뒷자리만 딱딱딱 바뀌거든. 형제들 봐봐. 그래서 그게 장기 이식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요? 가족이 제일 1순위잖아. 부모가 1순위고 그 다음에 형제를 보고 그 다음에 사촌 보고 이렇게 아니 맞잖아. 똑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걸리면 야 진짜 피곤하다. 엄마가 걸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엄마가 자식에게 이렇게 씌는 경우들이 있어. 그거는 집착 때문에 잘해주려고 못 떠나는 거야. 그게 엄마니까. 엄마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먼저 가면서, 그러니까 정상적일 죽음일 때는 그렇게 안 해. 근데 어린애를 놓고 죽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너무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서라도 뭘 하고 싶은 거지. 지금 내 입장에서. 그러다가 들러붙어. 그리고 애는 좀 얼빙하고, 쉽게 말해서 애가 좀 어리고 이러면 글로 들어가 버린다니까. 엄마가 보호해 줄게. 됐거든요. 이렇게 그 상황이 연출되는 거야. 아니야. 있어. 그래서 가위 눌렸을 때는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래서 약간 반유체이탈 상태에서의 요게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시스템 통제를 내가 못할 때. 그리고 그거는 들이쉬는 호흡을 가지고 마치 무릎 꿇고 있다가 쥐나면 어떻게 해요? 침 바른다고 뭐. 참 쟤득은 일관성이 있구만. 가위를 눌렀을 때 푸는 방법은 주먹이고, 쥐를 푸는 방법은 고양이 소리고. 참 이게 무슨 할배 개그도 아니고 어디 외정시대 때, 대한제국 시대 때. 그래서 쥐날 때는 발바닥에서 조금 위에 있는 용천혈을 누르면 돼. 용천혈을 누르면 발바닥 위에, 등 말고 바닥에 좀 움푹한데 거기를 누르거나, 나는 힘이 없어서 못 누르겠어요. 그러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교대로 이렇게 발을 눌러. 몸으로 교차해서, 무릎 꿇은 상태에서 이렇게 교차를 하라고. 그럼 무게로도 좀 눌리거든. 그렇게 하면 풀어지는 거듯이, 쥐난 걸 풀듯이 저 가위 눌린 거 호흡을 경쾌하게 들이시면 풀려요. 호흡을 경쾌하게 들이시면 풀려. 그래서 너는 왜 가위에 안 눌리느냐? 나는 가위를 경험하기 전에 이런 유체이탈 같은 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위 눌리는 사람이 되게 안 좋은 게 유체 이탈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공포가 자리 잡고 있어서 이러한 요게 이제 더 쪼무라들어야 되는데 이 쪼무라드는 거를 의도적으로 밀어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가위에다 눌리는 사람들은 가위에 대한 공포가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에 처해지면 자동으로 이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튕겨내 버려. 그래서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가위라는 게 그런 거다. 그리고 뭐 가위 눌린다고 뭐 바뀌고 뭐 귀신이 보이고 귀신 보일까? 가위 눌리면? 가위 눌리면 귀신이 보여? 응. 귀신이 머리를 풀고 있는 거는 그 미장원 가서 지금 이렇게 머리 풀고 귀신 나오면 자 뒤로 제껴주세요 이렇게 해서 감겨드려. 감겨드려 이렇게 해갖고 물 그리고 연 먹이고 싶으면 이렇게 물을 여기서 이쪽으로 좀 내면 우부부부 한다. 삽살개 귀신이라서 그래요. 귀신이 가위 눌렸을 때 보일 수 있어요. 보일 수 있어.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 영혼이 안쪽에서 약간 수축된 상황이라서 쉽게 말해서 영혼 자체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상할 때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눈으로 보는 건지 눈으로 안 보는 건지를 알고 싶으면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눈을 감으면 이제 뭐 정신을 집중하고 하면 뭐가 보여. 예를 들면 보였다고 가정해봐. 근데 그게 진짜냐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을 떠도 보인다고 얘기를 하거든. 떠도 보여. 떠도 보인다는 얘기는 의식이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눈이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의식이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있는 거는 감으면 안 보이고 뜨면 보이는 거고 그건 내가 이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렌즈가 필요한 거고 의식으로 보고 있으면 꿈 같은 거는 눈을 뜨든 감든 보이는 거야. 이게 그건 의식 작동이야. 그래서 그게 의식 작동이냐 현실 작동이냐를 볼 때 그러니까 허상이냐 아니면 의식이 안에서 돌고 있는 거냐 그런 걸 구분할 때 눈을 뜨면 떠도 보이는가를 물어본다고. 근데 이게 가위가 조금 눌려서는 안 되고 좀 세게 눌려 가지고 저 유체 이탈과 거의 비슷한 상황 정도로 들어가면 안에서 스스로 오감이 작동하거든요. 그 안에서도 그 상태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거는 요거를 가지고 작동시키는 게 아니야. 눈을 가지고. 그래서 그냥 영혼이 보는 거야. 그리고 그런 세상은 약간 뿌예요. 뚜렷하지 않아. 약간 필터 낀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보여. 그렇게 보여. 그리고 내가 그쪽에 약간 겹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애가 보일 수 있어. 보이면 어떻게 행동하면 되면 뭐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언간에서는 여러분 주변에는 잘 안 붙어. 그것도 다 귀신도 먹고 살만한 쪽에 붙지. 이렇게 좀 별로 이렇게 쓸모없는 쪽에 잘 안 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뭐 가수가 노래 부르고 있다 그래서 다 가서 듣나? 길에서 누가 노래 아유 하는갑지 이러고 지나가지. 좀 괜찮고 이런 쪽에 몰려 있지.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좀 맛집이다 싶은 데 가 있는 거야. 좀 맛집입니다 이런 데 가 있고 그리고 뭐 귀신이 어깨에 앉아 있는데 아이고 씨 내가 그 얘기 해줬잖아. 앉아 있는 귀신 편하겠냐? 네 어깨에 앉아 있는 게 편할 것 같아? 귀신이 무슨 뭐 고개사냐? 여기 앉아가지고
뭐 맨날 어깨에 앉아있다 하는데 여기 야 이거 이렇게 치우쳐 있잖아. 반듯하기나 내가 김종국 어깨처럼 이렇게 딱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나마 좀 앉아있겠지. 야 이거 엉덩이 짝꿍댕이 된다. 그래도 앉아있으려면 그런 상황에서도 정 앉으려면 목마 타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귀신 태우고 다니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어떤 때는 목 뒤가 이렇게 따끈하면 사고 있는 겁니다. 혈압인가요? 귀신이 지금 싸고 있는 겁니다. 온수 들었습니다. 온수 들었습니다. 왜? 그래서 귀신이 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건 좀 귀신 입장에 귀신의 권익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인간적 생각입니다. 귀신 입장에서는 기분 더러운 거예요. 그거 내가 너를 왜 타? 내가 너를 왜 타? 나한테도 자유가 있는데 뭐하러 타? 아니 생각을 해봐. 그래서 그런 거하고 좀 달라. 근데 볼 수도 있다.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공포가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포예요. 전에 제가 귀신 얘기할 때 그 말 해줬잖아. 귀신이 우리 봐도 시겁한다. 귀신이 사람 보고도 시겁한다. 우리만 시겁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먼저 무서워하는 놈이 지는 거다. 아유. 그리고 몰라. 예전에 우리 월주 큰 스님은 저 못 사는 나라에 우물 파주기를 했는데 우리도 그런 거 하나 할까? 귀신한테 머리핀 보내주기. 참빛. 근데 귀신이 쇼카트로 나오면 그것도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이렇게 딱 치고 나오든지 안 그러면 이제 오래 사시면 다 헝하잖아. 그러면 머리를 늘어뜨렸는데 무슨 이방 수염 정도 이렇게 있고 불쌍하지. 처녀 귀신이 아니고 다 할매 귀신.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 처녀 귀신하고 그 몽달 귀신이 나오는 거는 결혼을 못해서 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한은 없는 거야.